지역 시사 흐름의 맥을 경남 도민일보가 날로 전해드립니다. 빠바빠빠빠 맥도날드. 경남도민일보가 준비한 대선 특별 기획. 대선 후보들이 내놓은 경남 지역 정책과 공약을 편파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우리 지역을 살뜰하게 살피는 후보는 누구일까요? 안녕하십니까. 더불어 1호기 이승환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2호기 손주진입니다. 예, 정의로운 진보 3호기 김현수입니다. 3월 9일 대선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오맥에서 후보 공약, 정책 검증을 시작하겠습니다. 지지난주 저희가 맛배기로 지역 소멸과 균형 발전을 다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미 경남 도민일보에서 13회에 걸쳐서 대선 후보 정책 분석 기획을 연재를 했는데 그 내용을 이제 기본으로 오맥에서 더 친근하게 이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앞서 인사한 것처럼 1호기는 더불어민주당, 2호기는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3호기는 정의당과 진보당 후보 정책을 중심으로 소개하겠습니다. 네, 어느 정도 이제 감정이입도 할 것 같습니다. 2호기가 솔직히 그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단일화를 원하지 않았을까 싶기는 한데 그러면 한 명이 줄어드니까 일이 줄어들잖아요. 예. 좀 안타깝네요. 뭐 잠깐 그런 생각도 하긴 했습니다만, 예, 뭐 저는 늘 최선을 다합니다. 네. 뭐 어쨌든 밥상을 차려주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떠먹어줘야 됩니다. 이 뼈를 발라줘야 되고 뜨거운 것은 후후 불어가지고 식혀줘야 되는 우리 유권자분들에게 우리 오맥이 네. 후보 정책과 공약을 그렇게 쉽게 딱 먹기 좋게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입만 벌리고 계십시오. 좋습니다. 근데 그나저나 2호기는 의자에서 좀 발 좀 내리십시오. 신발도 안 벗고 이 뭔 짓입니까 이게? 저는 이 신발에다가 술도 마시는데 하여튼 뭐 다리에 좀 걸려가지고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좀. 진짜 너무하네 진짜. 방송 시작하기도 전에. 예. 그러는 뭐 예. 여기는 요즘 식당에서 담배 안 핍니까? 저 담배 끊은 지가 7년이 넘었습니다 이제. 그런가요? 예. 그럴 수도 있지 뭐. 두 분 벌써부터 이제 각자 맡은 후보들에게 너무 이입하시는 거 아닌가 싶은데 네네. 저는 정의롭고 언제나 정의롭고 말하면 안 됩니다. 또 늘 진보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네. 네. 예, 말씀드린 대로 자치분권과 개헌에 대해서 네. 후보들 간 이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볼 텐데 먼저 이재명 후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 자치분권 개헌과 관련해서는요. 네. 그 임기 1년 포기해서라도 대통령 중임제 개헌과 함께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대선 그 대통령 임기가 5년이잖아요. 예. 4년 중임제니까 지금 미국 대통령 선거제와 같은 형태죠. 이제 4년 이게 선거 때마다 우리가 늘 그렇죠. 언급이 되잖아요. 근데 예. 그 1년을 사실 포기 못 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재명 후보는 포기한다 했습니다. 믿으십시오. 본인이 두 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잘못됐습니까? 보통 하면 자기까지는 안 안 하고 다음부터 네. 그렇게 네. 하겠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 말이 빠졌네요. 근데 평가받고 또 될 수도 있는 거지. 라고 제가 얘기해서는 안 되겠죠. 어쨌든 임기 1년 포기한다. 네. 뒤에 뭐 자기가 두 번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사소한 트집에는 신경 쓰지 마시고 예. 예, 임기 1년 포기한다. 여기에 좀 포인트를 맞추시면 될 것 같네요. 오케이. 그렇게 해서 중임제 개헌과 함께 자치분권 내용도 추진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헌법에는 자치분권 정신뿐 아니라 자치입법, 자치재정, 자치조직 등 3대 자치권을 보장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지자체에서 가장 늘 고민하는 그 세 가지 항목이 되죠. 또 중앙정부와 지방사회의 권한과 사무 배분의 보충성과 포괄성 원칙을 반영한다고 했는데요. 보충성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 할 수 있는 거라면 중앙정부 단위에서 건드리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거를 중앙정부에서 전체적인 걸 다 통제받고 그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부서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일을 편집국장 얘기를 듣진 않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조금 이해가 쉬우려나요? 네. 일단 어쨌든 동등한 위치는 아니라는 거를
그렇죠. 그거는 네. 네, 어쩔 수 없는 예, 거고. 그건 어쩔 수 없죠. 예. 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기초광역자치단체장 출신 아닙니까? 이재명 네. 후보께서. 네. 예, 그래서 좀 이런 데 대한 문제의식은 아무래도 다른 후보들보다는 저희가 소개하는 후보 5명 중에는 제일 좀 절실하지 않을까. 네. 이걸 누가 이기겠습니까? 다음은 윤석열 후보 공약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 예, 그 국민이 키우는 후보 아닙니까? 네. 예, 그래서 이거는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이 국민적 합의가 우선돼야 됩니다. 보통 안 하겠다는 얘기 합의하기가 참 힘들긴 하죠. 예, 그 신중하게 판단해서 네. 쉽게 제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제가 아니죠. 감독님인데 그 할 수 있는 게 네. 아닙니다. 예. 그리고 이제 개헌이 이루어진다면 뭐 중앙 집권적 방식에서 이제 지방 분권형으로 이 탈바꿈한 프랑스식 모델, 이 중요합니다. 프랑스식 모델. 네. 앞으로도 또 나중에 또 프랑스 나올 건데 그러니까 프랑스식 모델이 중요합니다. 이 프랑스식 모델이 뭐냐면 네. 지방자치단체와 뭐 지방자치의회가 뭐 타 지방자치단체에 뭐 영향을 안 주는 이상 그 법안이라든지 법률 제정에 대해서는 자유로움을 줄 수 있다. 뭐 이게 제가 네네. 예, 알기로는 그게 프랑스식. 예. 이게 앞서 말씀드렸던 사무배분에서의 보충성과 일맥상통하는 음. 원리적으로는 같은 말이죠. 사실 뭐 거기서 거기죠 뭐. 찌찌뽕. 네. 뭔지 잘 몰라서 반박을 잘 못하겠어요. 프랑스식이라니까 말문이 확 막혀버리는데. 그렇네요. 예. 예, 심상정 후보는 2024년 개헌을 그 목표로 네. 예. 제왕적 대통령 그 권한과 권력을 분산해서 의회를 민주정치 중심으로 가겠다는 큰 기조를 띠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국회가 이제 국무총리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네네. 네,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각제입니까 이거? 일단 참 이게 바른 정책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 몰려 있는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해서 의회로 이제 나누겠다는. 예, 그래서 총리를 이제 국회가 추천한 총리가 국무위원 인사제청권을 가지고 일상적인 이제 내각 통할권을 이제 네. 보장하는 형태고요. 지금 헌법에도 이게 보장은 되고 있는데 네. 2016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국회에서 이제 여야 합의로 좋은 분을 추천하면 그분을 총리로 임명해서 실질적으로 내각을 통합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이제 말한 바도 있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표절입니까? 이거는 그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중요하다고 네, 생각하는 네. 건가요? 이거는 원활하게 합의가 되지 않을까라고 네. 감히 말씀드려봅니다. 국회 입장에서는 좋겠네요. 네. 근데 중요한 건 국무총리의 권한이 또 어느 정도 되느냐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네. 예, 뭐 추천만 받아도 권한이 별로 없으면 뭐 일단 국회가 이 민주정치 중심이 되기 때문에 또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대표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건 국민 합의가 굉장히 빠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그래서 빨리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헌법에 지방분권 국가라는 그를 지향한다는 거를 예. 명시하겠다고 이제 공약을 내세웠고 네. 이것도 프랑스 이게 형이라는데 프랑스가 참 네. 좋은 나라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 가봤지만 프랑스 요즘 좀 부진한데. 예. 알겠습니다. 네. 예. 또 네, 지방자치단체 명칭을 지방정부로 예. 네, 보충성의 원칙도 명시를 했고요. 이참 네. 좋지 않습니까 이거는? 예, 뭐 보충성은 저희 후보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방정부라고 이제 이름을 싹 바꾸겠다는 아. 이런 거 아무도 지금 생각 못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겁니까?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그 외에도 자치법권, 자치재정권을 보장하겠다고 이제 밝혔습니다. 네. 네. 어쨌든 국회의 기능을 좀 네. 더 강화하는 쪽의 그 원칙이 조금 눈에 띄기는 하네요. 예, 네. 이게 제일 내세우고 있는 공약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안철수 후보 네. 예, 재정과 권한을 대폭 지방 정부에 이양하는 연방제형 분권 추진하겠다. 연방제입니다. 유나이티드 오브 코리아입니다. 코리아네. 예, 연방제가 되는 겁니다. 웅장해지네요, 마음이. 예, 네. 그 뭐 미국만 그 연방제 하라는 법 있습니까? 네. 예, 연방제형 분권 추진하겠다. 그다음에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여기도 나오네요. 지방정부. 예. 뭐
뺏겼나? 하여튼 지방정부로 명시하겠다. 네. 그다음에 중앙정부 권한과 사무폭을 대폭 이전하겠다. 네. 그걸 이제 지방정부로 이렇게 대폭 이전하겠다. 이건 뭐 역시 앞서 말했던 뭐 프랑스식. 저 혹시 우리가 애매하면 계속 프랑스식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혹시? 누가 프랑스 찾아볼란가 모르겠는데 프랑스식 맞을 겁니다. 네. 아, 예. 제가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인터뷰를 여러 가지를 찾아봤는데 네. 이 연방제형 분권 추진 같은 거는 안철수 후보가 항상 공약을 얘기할 때 자주 얘기하는 게 내가 유학 시절에 아, 살아봤는데 약간 이런 그렇죠. 식으로 시작하는데 미국 유학 갔다 아마 왔죠. 미국 유학 갔던 시절에 그때 참 좋았던 경험이 아. 또 토대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김재현 후보는 자치법권과 재정분권이 실현돼야 지방분권이 가능하다는 입장이고요. 네. 그래서 지방분권형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음. 그래서 개헌 과정은 이제 반드시 주민 의견이 수렴되는 상향식으로 네. 추진하겠다고 했고요. 네. 그래서 주민 3법, 주민 발의, 주민 소환, 주민 투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아까 저기 그 우리가 말씀드렸던 국민의힘에서 말씀드렸던 네. 국민의 합의가 있어야 된다. 아유 그거하고는 아주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이게 합의죠, 이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거는 완전히 내가 구별을 해줘야 됩니다. 제가 지금 후보 5명을 이렇게 쭉 봤는데 네. 지방 분권 얘기할 때 우리가 크게 항상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치 권한, 네. 그러니까 지방 정부의 권한, 그러니까 법률 제정이나 이런 권한 부분과 그보다 더 세게 얘기하는 게 재정 분권이죠. 그래서 예산 이런 걸 얘기하는데 네. 항상 이 두 가지가 지방 분권의 어떤 큰 주제처럼 얘기하기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에 더 앞서서 김재원 후보가 얘기한 이 주민 3법, 그러니까 그 주민 발의, 이건 이제 주민에게 입법 권한을 어느 정도 주는 거죠. 그다음에 주민 소환, 지자체장이 뭔가 부당한 어떤 정치 행위를 했을 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 그리고 그걸 실행할 수 있는 주민 투표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 주민 3법이 지방 자치 부분에서 저는 오히려 지방 그 재정이나 지방 정부 권한보다 더 전제돼야 되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저는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니다라면은 오히려 우리는 나쁜 정부를 더 많이 가지게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 점에서 이 정책 기조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후보보다 조금 더 김재현 후보 쪽에 좀 손을 들어주고 싶긴 하네요. 저는 김재현 후보의 입장에서 보면 이 주민 3법 강조한 거나 뭐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상향식으로 간다는 점은 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중임제를 받아서 네. 그 중임제로 좀 길게 보고 정책을 가져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김재현 후보가 그 2번 해서 이거를 한번 쫙 바꿔보는 걸로 한번 밀어주고 싶습니다. 뭐 서로 둘이서 이거 뭐 따로 만납시다. 예, 다음은 재정 분권을 한번 살펴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죠. 네. 먼저 그 역시 분권은 재정이 있어야 가능한 거기 때문에 뭐 독립도 돈이 있어야지 독립을 하는 거니까 네. 2016년 당시 국세 지방세 비율이 76대 24였는데 이제 문재인 정부 공약은 70대 30으로 이제 예, 맞추겠다는 하겠다라고 예. 했는데 네. 예, 아직 이제 조금 못 미치죠. 예. 예. 그래서 뭐 이 비율이나 이런 거를 또 후보마다 더 공약을 냈을 것 같은데 이재명 후보부터 먼저 일단 보겠습니다. 네,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6대 4로 하겠다. 네, 그러니까 지금 7대 3 공약도 아직 잘 못 지킨 편이긴 하지만 예. 해봤지 않습니까? 시장했고 도지사 하다 보니까 네. 안 되겠다. 6대 4 정도는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뭐 지방 교부세율 등을 올려서 지방의 자주 재원을 좀 더 확충하겠다라고는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마침 6대 4, 뭐 7대 3 이렇게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이 쭉 쟁점이 돼서 좀 이래저래 알아봤거든요. 네. 근데 이 개념 자체가 되게 복잡하고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간단하게 그렇죠. 설명해드리고 싶은데 별로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사실. 음. 예, 뭐 그냥 전체 총액이 정해져 있어서 그 비율을 뭐 국가에서 얼마 하고 지방에서 얼마 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더라고요. 각종 세수가 거치는 항목에 따라서 비율이 다 다르고 그래서 그러던데 어쨌든
지방세 비율을 늘리는 것 자체는 지방 재정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개념이기는 하나 실제 그렇게 적용을 했을 때 지자체마다 이를테면 지방 세수가 높은 지자체와 그렇지 않은 지자체들이 있잖아요. 네.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세수가 낮은 지방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더 그 세수 확보 효과가 현저하게 떨어진다. 그래서 더 안 좋은 차별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문제 지적은 나오더라고요. 그 윤석열 후보가 하려고 한 이야기인데 벌써 다 하셨네요. 하십시오 이제.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국세 대 지방세 비율 뭐 이거 지역 간 세수 불균형이 있어 잘 산 동네 못 산 동네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됩니다. 일단 안 된다고 윤석열 후보는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어찌하겠다는 건데요. 뭐 현행에서 뭐 유지를 하든지 아니면 뭐 더 조정을 하겠죠. 근데 뭐 여기서 더 지방세를 늘릴 계획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예. 동네를 근데 예산으로 잘 사는 동네 못 사는 동네라고 나누는 건 좀 불편하네요. 잘 사는 거의 개념이 어떤 건지. 네. 아무래도 그 잘 사는 산업 거에 대해서는 최근에 윤 후보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좀 송파에 20억 아파트 하나 있다고 해서 그거 부자 아니잖아요. 네. 그 정도 기준이면 충분하지 않나요? 알겠습니다. 네. 알아듣겠습니다. 그렇게 되나요? 예. 네, 심상정 후보는 국세 지방세 비율보다는 그 지방정부 재정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내국 세수의 22%까지 인상하겠다는 그런 걸 네, 이게 그러니까 밝혔고, 네. 우리가 한 해 걷어들이는 세수의 그 현재 한 19% 정도를 지방 교부세로 이렇게 나누더라고요. 그 비율을 조금 높이겠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파이를 좀 키우겠다는 얘기 같네요. 예. 예. 네, 그래서 지방자치법이 개정됐지만 뭐 주민자치 관련 조항도 누락돼 있고 법적 제도적 뒷받침도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네. 그 외에 또 주민자치회 참여도 활성화하고 주민자치 의사결정권 권한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다른 후보와 달리 이제 주민자치회에 대한 좀 의식 개념 예. 이게 이제 조금 더 강조된 예. 편이라고 보면 될 것 같네요. 예. 예. 안철수 후보입니다. 뭐 지역 간 재정 격차 우려로 국세 대 지방세 비율 요 조정을 좀 신중하게 해야 된다. 예, 네. 뭐 그런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차등 공동세를 도입한다 이런 네. 제안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지방 공동세라고 해가지고 예전에 뭐 그 광주 시장이 오래전에 뭐 그 요런 재정 뭐 그 이야기를 꺼낸 적은 제가 한번 네. 들은 적은 있는데 네. 이걸 뭐 차등으로 이렇게 뭐 공동세를 만들자 이렇게 뭘 제안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일률적으로 뭐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몇 대 몇으로 조정하다 보면 그 지역의 세수에 따라서 그 격차가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을 보완하는 의미에서 뭐 세수가 적은 지역에는 이만큼 더 배분하고 세수가 많은 지역에는 조금 덜 배분하고 하는 식의 어떤 대안을 도입하자라는 제안 같네요. 네. 그 배분 기준은 또 어떻게 정하죠 이거는? 잘 산 동네 못 산 동네. 예, 잘 사는 동네 못 그것도 사는 어려울 동네. 것 같은데. 그리고 그 잘 사는 동네 못 사는 동네 기본은 그 기준은 송파. 네. 김재현 후보는 자치분권 핵심 단위는 기초자치단체라는 거를 일단 강조를 했고요. 이건 저도 아는 건데. 네. 원래 그 베이직한 게 잘 안 지켜지기 때문에 맞습니다.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예. 예. 행정구역 중심 주민자치의 체계를 개편해서 아파트 단위, 예. 또 노동 현장, 또 농촌 특화 이렇게 좀 더 이 실사고시적인 그런 너무 이게 줄로 딱딱 끊는 거 아닙니까? 여기는 아파트, 여기는 노동 현장. 이 등 안에 많은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네. 그렇네요. 등이 있네요. 내가. 예. 아. 그리고 법률로 보장하지 우리가 않고요. 행정구역별로 보통 그 행정 단위를 나누잖아요. 네. 그 개념을 조금 벗어나는 것 같은데 어떤 느낌상으로는 길드? 길드 느낌이 좀 나네요. 예. 이 아파트끼리 평가하는 거 아닙니까? 아파트 그 아파트의 기준은 송파죠. 아 그렇군요. 어쨌든 조금 더 상세한 얘기를까지 접근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주민자치의
기본 단위를 늘상 행정구역, 뭐 동, 시군, 동, 뭐 이렇게 면, 읍면 이런 식으로 가는데 거기에 너무 국한되지 말고 어떤 그 라이프 단위라고 해야 되나? 네. 생활 단위 어떤 그런 쪽으로 더 다채롭게 해서 조금 그런 주민 의사 결정권을 좀 다양하게 가져가자라는 제안인 것 같아요. 예. 그런 점에서는 흥미롭기는 하네요. 저희가 이번에 경남도민일보가 그 대선 후보 정책 검증 분석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신문이 만든 거지만 눈여겨보는 거는 단순히 후보 정책만 나열하지 않고 해당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을 듣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 삼아서 한번 그 유권자들에게 저희가 네. 전해드리는 게 좋겠네요. 네. 자, 사목이. 전문가 분석입니다. 네. 네. 국민주권, 지방분권, 균형발전 개헌운동을 벌이는 이두영 개헌국민연대 운영위원장 말인데요. 네. 대통령 후보들이 핵심 과제를 수도권 민심으로 초점을 맞추면서 지역 공약과 지방분권 개헌 이슈가 파묻히는 양상입니다. 네. 이거는 더럽고 앵꼬바에서 한번 다뤄주셔야 될 것 같네요. 네. 네, 이어서 말씀드리면요. 심지어 후보들이 입을 모았던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공약마저 평가를 거쳐서 해야 한다는 식으로 물러서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네, 이거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최승재 주민자치 법제화 경남 네트워크 운영위원장 예. 그 말씀인데요. 문재인 정부가 공약했던 국세대 지방세 비율 7대3 실현 과정을 보면 이 과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예. 끝내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후보들 사이에서도 6대4 비율 조정을 공약한 후보가 있는 반면 이재명 후보입니다. 네, 지역 간 근데 그러고 보니 이재명 후보만 이 세수 조정을 공약을 했네요. 네. 그 지역 간 재정 격차가 더 커질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하는 후보가 있습니다. 예, 윤석열 후보입니다. 지역 간 격차는 비율 조정만큼이나 중대하고 반드시 병행돼야 할 과제임을 알면서도 이를 내세우는 것은 그만큼 정책 의지가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좋네요. 저희가 그 예고드린 것처럼 지금 여러 가지 주제로 분석을 해놓은 게 있으니까 이거 조금 그 어차피 안 보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편하게 그냥 일하면서 듣고 설거지하다 듣고 의자에 발 올리면서 듣고 식당에서 담배 피면서 듣고 그러시면 됩니다. 예. 네. 그러자고 만든 거고 저희가 그 빨리빨리 이번 주에는 업데이트를 해서 부분별로 이렇게 전해드릴 테니까 그냥 편하게 들어주십시오. 한 번도 안 듣고 대선의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을 겁니다. 네. 네. 우리 이거 분석 잘했다고 또 네. 주변에서 칭찬을 또 많이 들으지 않습니까? 주변 정확하게 얘기하셔야죠. 주변 어디요? YTN 보도에서도 칭찬을 듣고 YTN 네. 요즘 잘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다른 주제로 바로 방송 준비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지금까지 더불어 1호기 이승환이었습니다. 예, 저는 국민이 키운 여기 손유진입니다. 저는 뭐였죠? 저는 정의로운 진보 김현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